이제부터는 희망의 목소리를 세 군데 IB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예. 나쁜 얘기는 여러분도 지겹게 듣고 계시고요. 나쁜 얘기는 걱정의 목소리는 저희도 이제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화본부장이 전해드리지만, 그죠? 이거는 가만히 있더라도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주식 투자자 개인의 심리는 무조건 긍정적일 수 없잖아요. 모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요. 모건 스탠리가 무슨 얘기했고 무슨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은 스트레이트로 세 군데 오늘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 처음에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 하면 예전에 기름값이 $100 올라간다. 금값도 뭐 $2,000, $3,000 간다고 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특히 최근에는 애플 주주분들은 골드만삭스가 애플이 X 될 것이다. $165 간다. $160 간다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계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골드만삭스가 지금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제시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올 봄에도 한번 골드만삭스의 성장주 태어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비틀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 들어가에 최고 인기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 슈퍼 성장주 10인가 한 강의 있거든. 여러분들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올 3월인가 했는데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을 했어요. 지수 대비.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제가 잘 봅니다. 지금요. 종목을 대해서 잘 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무슨 시크릿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에 12개의 하반기 투자 요망 종목 할 때 보면 S&P 500을 이기자고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ETF가 있어요. 제가 그걸 추천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빚값이 까죠. 근데 하여튼 S&P 500을 더 이기겠다고 액티브하게 골드만삭스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예. 그건 그렇고요. 골드만삭스의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거의 원문을 그대로 다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원문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대로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 다만 핵심은 다 적어놨어요. 잘 들으세요. 이코노믹 런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경제가 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 이것이 i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is not close to recession. 리세션 근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처도 아니다. 예. 물론 지금 보면 제조업이 조금 하강 국면은 가고 있지만 지금 곧 스테빌라이저, 안정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강 국면인 건 맞지만 하강 국면에 있는 건 있어요. 제조업의 PMI 좀 떨어지고 있지만 하강 국면이라는 얘기죠. 개선되진 않더라도 곧 안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했어요. 네. 결론은 뭐다? S&P 500 연말까지 3,100. 지금도 5% 올라가고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결국은 경제적 이런 거 다 떠나갔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잘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 이런 지금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리세션 근처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목소리죠. 두 번째입니다. 블랙스톤입니다. 블랙스톤 하면 역시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블랙스톤의 생각은 리세션의 가능성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블랙스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문제는 누구 때문에 문제다? 국제 정치가 문제라는 거죠. 국제 정치는 뭐예요? 무역 전쟁이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예요? 미국의 무역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월가의 목소리는 약간씩 다르다. 국제 정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물론 지난주 목요일날 제조업 PMI가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지만 블랙스톤의 얘기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이제 장은수 본부장이 지난 토요일날 강의에서도 강조해드렸던 거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미국은 뭐다? 소비다.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정치. 글로벌 정치가 뭐야? 얘가 딱 써놨잖아요. 미국과 중국.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다만 미국과 중국이 해결되면 지금 리세션의 우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좋게 얘기하는 세 군데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거예요. Only geopolitics. 결국 이거죠. 정치죠. 글로벌 정치, 이슈, 글로벌 분쟁 이런 것들만이 미국을 리세션을 갖고 가는 건다는 얘기죠. 리세션을 가져오는 거지 다른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송의 제목으로 잡았던 건 바로 이겁니다. 시티그룹이에요. 시티그룹에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극명하게 딱 썼잖아요. Don't abandon US and UK. UK는 뭐 우리가 뭐 관심 별로 전 없고 중요한 건 미국 주식 버리지 말아라. 던져버리지 말란 얘기잖아요. 아주 극명하게. 뭐예요? 조심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지금 조심할 필요 있어 없어? 조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다? 무역에 대한 무역 전쟁이 이슈라는 거죠. 예.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즉 모든 유일한 문제는 무역 전쟁부터 모든 게 출발됐기 때문에 이거 왜 모르겠어요. 무역 전쟁이 해결되면 경기도 다시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뒤에 배경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겠죠. 원하는 바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원문은 그대로 쓰어놨어요. 시티증권의 시티그룹의 얘기입니다. They still see a plenty of leads.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얘기죠. 주식을 갖고 할 넘쳐난 얘기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땐 영어를 조금 했지만 지금 영어 다 까먹어서 영어 잘 못해요. 제가 번역을 하다 보면 틀린 것도 엄청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욕을 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이런데 정정을 해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또 번역을 틀리면 제가 정정을 바로 하거든요. 정중하게. 틀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그냥 살면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들은 누구였냐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예전에 SBS에서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그 있잖아요. 머리 큰 애들 둘이 나와서 하는 번역하는 거 그 갑자기 걔네가 있었는데 머리 큰 애들 둘이 하는 거. 그 개그맨들이 하는 거. 그때 영어가 제가 보기엔 걔네들이 제일 잘해요. 영어는. 예,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죠. 지금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갖고 가야 될 이유가 넘쳐난다는 거죠. 자기네들 생각이죠. 틀리면 할 수 없어. 예, 컬투 맞습니다. 컬투 영어가 제일 잘해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만 하면 전 주식은 다 안다고 있어요. 이거 영어 보는데. 진짜 제가 영어를 어렸을 땐 잘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제가 쓸 일이 없으면 제가 말도 잘 못해요. 예전엔 말도 잘했거든요. 말도 못해요. 쓸 일이 없죠. 보세요. 중요한 것부터 들어갑니다. 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3,100을 간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2020년까지 지금 대비 9% 주가 상승.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 9%가 제가 지난 주말에 계속했던 강의 있잖아요. 내년도 S&P 500이 이익 증가율이 10% 언저리잖아요. 10에서 12% 두 자릿수 얘기하잖아요. 다 그거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올해 재미없는 거는 올해 이익 증가율이 지금 팩트체크 기준으로 보면 얼마예요? 1.2%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이나 주가가 별로 재미없잖아요. 아세요? 시계에선 지금 주가가 7분기 전이랑 똑같아요. 작년 초랑 비슷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안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익이 안 늘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익이 좋아질 거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시면 이익이 좀 안 늘어났는데 물론 미국과 중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렇지만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올해 이익이 증가가 많이 안 없는 거는 미국과 중국도 분명 이슈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세제 혜택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근데 내년에 다시 두 자릿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시장이 된다는 사람들은
시장이 된다는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이익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리세션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딱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면서 2년 동안에 지금 미국 주식에서 돈 번 적도 없고 미국도 무슨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7분기 동안 2년째 거의 지금 연말까지 하면 2년째 미국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 왜? 이익이 주가는 이익에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초반에 올라갔지만 그다음부터 쉰 것은 2019년에 이익이 안 늘어나니까 지금 보합인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지금 언저리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모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2020년에 9%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 물론 그 길은 범피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역시 내년에 뭐가 있어요? 대선 전국이 있고 대선이면 서로 막말이 난무하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막말이 난무한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되건 엘리자베스 워렌이 되건 이제 샌더슨 형님은 이제 이번에 심장 스텐트도 2개 넣고 그래서 약간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심장에 혈관 스텐트 2개 제가 알기엔 2개라고 들었는데 2개까지 하면 이제 하는 사람들도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공격도 당하고 스탠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년에 엄청 범피하다는 범피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죠? 속도 방지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거리겠죠. 자가 출렁거리겠죠. 예. 예. 내년에는 어찌됐건 중앙은행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양적 완화 같은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 내년에는 부스팅 스탁을 할 거랑 같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이 사람 얘기죠.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퍼폼 베러절 더 잘 될 것 같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뭐다? 3,300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왜? 지금 3,000이잖아요. 2,950이나 3,000이나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러니까 3,400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야르데니는 12% 13% 하니까 지금 대비 17%에서 내년에 3,700이나 3,300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이익의 변수에 이익이 늘어난다고 믿는 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3,300을 3,500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2,935 그 정도보다 13% 위로 가는 거죠. 조금 더 보면 EPS의 그로스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10%대의 이익 증가. 그리고 이게 증가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밸류 이건 뭐야? 밸류잉 스탁스 뭐라는 건 뭐냐면 멀티플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올리는 거죠. 제가 한국 주식이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어저께 이제 L전자가 깜짝 실적 나오고 오늘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는 것 같던데 예. 한국 주식도 뭐 저는 뭐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지금 현재 가격 대비 한국 주식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PR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상 엄청나게 다시 PR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올해 눈높이가 더 낮아지고 있거든 지금. 보통 29%, 27% 이익 감소했는데 최근 나온 수치 보면 이익의 감소가 마이너스 32%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지금 PR이 지금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즘 다시 뭐 2천 뭐 어렵다 뭐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 보면 뭐 2천 깨진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은 막 겁준 애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모르겠고 여하튼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익의 변수를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주식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그럼 이익 전망을 믿을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가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이게 또 흥미로운 겁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요. 주식을 발행하는 애들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발행하는 애들보다 자사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왜? 이거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발행하는 것보다 자사주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갖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이익은 뻥튀기 됐다. 주당 이익이 뻥튀기 됐다는 얘기하는데요. 뻥튀기가 됐건 안 됐건 간에
왜 뻥튀기 될 거는 자사주 때문에 그렇다는 건 진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사주 하면서 주식을 소각시켰다면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미국의 역사인 걸 어떻게 해요? 미국의 역사인 걸. 자사주가 그래서 올해 1조 달러잖아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년에 한 9천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로 계속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거야. 그게 뭐다? 주식 발행보다 신규 발행보다 자사주가 더 많은 거예요.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 히트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물론 이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다른 의견도 많잖아요. 다른 의견은 워낙 많이 들으셨고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인지 좋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맞다 그러면 그래 SPI를 사건 MGK 같은 걸 사건 IYW 같은 걸 사건 종목을 찍건 하면 되고 이게 무슨 개소리다 아니다 난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또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전 권하지 않지만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반대로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죠.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반대로.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이런 거죠. 내가 떨어질 줄 알았어. 괜히 주식 갖고 있다가 다 망했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다 필요 없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대로 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사. 그런 의미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건 잡소리예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뭐든지 맞고 틀리는 거에 인지조화만 하면 되죠. 인지조화. 진짜 전 진짜 진심이에요. 인지조화만이 살 길이다 주식 투자. 잠시 목만 축이겠습니다. 네, 미국 배당주 투자 9월 배당 포트폴리오 결산 내역 직장인 재테크라고 제목 해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달 초에 강의하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강의는 장호수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는 지난달에 전달에 배당 포트폴리오 관련된 결산 내역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거 제가 보기엔 배당주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 하고 계신 분은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고 배당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주가도 중요한데 어떤 관점에서 배당 투자도 정말 소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한 종목을 찍었을 때 위험성 이런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책으로만 보고 한두 번 누구 뭐 전문가라는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다 위험하게 그지없어요. 왜? 투자란 건 뭐든 위험하거든요. 배당주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포트폴리오로 분산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매달.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서비스를 하건 안 하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야겠고요. 관련돼서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5 포트폴리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국 주식에 매치돼 생긴 일에 최대의 관심 컨텐츠가 되겠고요. 본부장님이랑 계속 요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사가 미래에셋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가격 갖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멀지 않아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가 최종 결정을 못했는데 아마 연말 안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관심 있는 분은 하여튼 365일인데요. 365일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 참 혹시 안 보신 분은 이거 이미 기존 서비스 받는 분은 이번에 강의를 하나 예전 거로 추가한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강의를 한번 그 업데이트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도 이 안에 여러분들 보시는 강의 이미 10시간짜리 기본 강의 여기 한 4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